집을 사서 렌트 주는 건 어떨까? 아니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내 대출금을 다 갚아줄 텐데? 그러면 자산도 쌓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렌트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버드 리포트는 앞으로 렌트 시장의 하락을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버드라고 해도 이 리포트를 쓴 사람들의 오피니언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가 말한 오피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로 왜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수요와 공급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저는 꽤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만약에 제가 집을 내가 살 집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집 가격이 오르던 내리건 그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집 가격이 올라서 내가 얼씨구나 좋다고 이거를 판다고 해도 어차피 비슷한 눈높이의 집을 사려면 그 집도 이미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서 더 싼 집으로 이사가지 않는 한 크게 의미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 아닌가요? 사람은 욕심 많은 동물이잖아요.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모티브로 한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은 보시기를 추천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미국 부동산 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발로 뛰다가 한 여성에게 묻습니다. 야, 너 이 집 계약을 티저 레이트이 껴있는 변동 이자율로 했는데 야, 너 이거 잘못하다가는 너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200%에서 300%나 오를 수 있는데 알고 있어? 이랬더니 여성이 대답을 하죠. 아니야, 은행에서 이거 리파이낸스 하면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주인공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놀라죠.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요. 정색을 하면서 야,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대출금들이 다 200%에서 300% 오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랬더니 주인공이 더 놀라서 묻습니다. 대출금들? 너 집이 도대체 몇 개야? 여성이 대답하죠. 5개. 그리고 콘도 하나. 조금 오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것인데요.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진한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렌트를 주려는 사람들의 심리도 있었죠. 집을 사서 렌트를 주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참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홈 오너십 역시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자율 역시 역대급으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서 렌트를 주려는 사람 역시 늘고 있습니다. 아니 집값이 이렇게 비싸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Price to Earning Ratio를 보면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2007년 피크를 친 그 수치보다는 아직 9% 아래라는 점도 감안을 하고 또 부동산 시장에 이런 썰이 있다 그럽니다. 이자율이 1% 내려갈 때마다 구매력이 11% 증가한다는 썰이 있다는데요. 저는 뭐 이 썰이 정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맞다고 감안을 한다면 부동산 마켓이 피크였던 2007년에는 이자율이 6%대였는데 지금은 3% 아래로 갔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계산을 한다면 구매력이 한 33% 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집을 사서 렌트를 줄 의향이 있으시다면 다음 요소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미국 부동산의 렌탈 마켓은 횡보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디맨드의 하락을 살펴본다면 가장 크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K자 형태의 리커버리입니다. 짧게 K자 형태의 리커버리를 이야기를 한다면 왜 코로나가 터지고 초창기에 사람들이 언쟁을 한 것이 V자 리커버리일 것이다, L자 형태의 리커버리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V자 형태가 진화에서 나온 게 K자 형태인데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V가 합쳐져서 K자 형태가 돼서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크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K자 리커버리의 핵심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렌트 대신에 집을 구매하려는 인구가 늘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1985년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집을 구매하는 적정 나이에 접어들었고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테크나 컴퓨터 등 코로나 사태에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은 업종이 이 인구에 밀집해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은 이 와중에 렌트를 하는 고소득층 역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블업 이펙트라고 제가 그냥 부를게요. 이거는 K-쉐입 리커버리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인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테고리가 여기에 속한 인구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저소득층의 80%는 집값에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9월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가 터지고 52%의 저소득층이 소득을 잃었고 16%가 렌트를 못 내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7%의 고소득층이 렌트를 못 내고 있는 거에 비하면 큰 격차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K-쉐입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인구가 만약에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 점점 줄어든다면 더욱더 힘들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태이죠. 이런 이유에서인지 넌-트레디셔널 가정이 렌탈 마켓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넌-트레디셔널 가정이란 룸메이트들이 모여서 살거나 가정이 방 하나를 하숙을 준다거나 다 큰 어른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주거 형태인데요. 한국에서는 꽤 흔한 일이지만 독립성이 강한 미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 일인데요. 2020년 7월 조사에 의하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18세에서 29세의 젊은이들이 52%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1930년 대공황 이후로 최고의 수치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특히나 렌트 가격이 비싼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리포트는 앞으로 이런 전개가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필요에 의해서든 아니면 돈을 아끼기 위해 자의해서든 이 트렌드는 단순한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지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렌트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중단기간 늘어날 공급 역시 렌탈 마켓의 하락에 큰 한몫을 하겠다고 하버드는 예측을 했는데요. 코스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렌탈 공실률이 7%로 이는 201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요. 리얼페이지 리포트에 따르면 조사한 150개의 마켓 중 93개의 마켓에서 공급의 증가를 찾을 수가 있었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공급의 증가는 미국 전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중 51개 마켓에서는 이미 렌트 가격의 하락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맨하튼이나 LA 같은 대도시 역시 이쪽에 속하죠. 거기다가 현재 건설률은 코로나로 한때 주춤하기는 했었지만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공급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고소득층이 렌트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급 면에서는 하이 퀄리티 렌트, 즉 하이라이즈나 고급 주택의 렌트 증가율은 오히려 가장 느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렵죠. 이렇게 믹스드 시그널, 끼어있는 노이즈를 걸러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을 사서 렌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트렌드도 지속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집을 찾고 있고요. 현재 렌트를 하고 있는 가정의 평균은 2.9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61%는 최소한 한 개의 엑스트라 베드룸을 선호하니까, 즉 최소 4베드룸을 선호하며 도시보다는 교외를 찾고 이 집들의 중간값은 2,301 스퀘어핏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